안녕하세요. 조남석 집사입니다. 잘들 계시죠? 요번 주일날 제가 어려선교 때 강의한 건데, 많은 우리 그 성도분들이 못 오시잖아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짧게 제가 강의한 걸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드릴 테니 우리 유효정 장로님께서 아마 홈피에 올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실 때 한번 시간 내서 짧게 보시라는 취지로 이렇게 녹화를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이지 않는 위험 중금속인데요. 중금속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그 중금속 검사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는 이미 어떤 증상이 생길 때 되게 늦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이 변화가 생길 그 단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미시적인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전자 같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되게 건강검진을 하면 뭐 혈당이 높다, 혈압이 높아진다,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이 정도를 알게 되면 조심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어떤 병들이 진행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몸에서 생기는 다양한 변화들을 알 수는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체중이 는다든지 건강검진에서 지방가 있다든지 혈당이 생겨서 당뇨병이 뭐 위험이 있습니다라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이런 어떤 병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알는 단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와 중금속을 제가 어떻게 연관을 시켜 드릴 건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모든 이런 중금속이 들어와서 모든 분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 개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이 어떤 중금속에 어떤 노출이 돼도 대사적으로 건강한 체질이 있거나, 그러니까 중금속이 들어와도 잘 인체에 어떤 특별한 저장 창고가 있다면 거기에 잘 가둬놓거나 또는 해독 과정을 거쳐서 땀이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잘 흘러가게 냅두게 되면 우리 몸에 축적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축적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스크리닝 검사가 있는데 이제 모발로 하든지 안 그러면 혈액이나 소변에서 중금속을 채취해서 그 수치가 일정 수준보다 높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지 말 건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몸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질들 특히 우리가 많이 먹는 걸 생각해 보죠, 그죠? 특히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에너지가 남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들어와야 되고 이것이 적절한 대사관을 거쳐서 에너지가 형성이 돼서 쓰거나 또는 일부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합성을 해서 혹여나 다음에 쓸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비축을 하게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매일 들어오게 되면 체중이 늘거나 지방간이 생기거나 혈당이 올라가는 것처럼 안 좋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물건들도 오래 두면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 인체 내에도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방치가 되게 되면 부패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부패라고 많이 표현 들었지만 우리 몸에 이제 콜레스테롤 올라가거나 혈당이 올라가거나 체지방이 올라가게 되면 뭔가 인체 내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우리 그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발생기 산소가 많아지거나 발생기 질소가 많아져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중금속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면 뭐 공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품이 적절하게 진행이 돼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중간중간에 문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지 않겠고 그죠? 예, 그렇게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에너지로 잘 만들어내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작용들이 주로 많이 간에서 하게 되는데 물론 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장도 그렇고요. 다양한 우리 인체 내에서 해독 작용이 있는 해독 기능이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작용이 잘 안 되게 되면 뭔가 우리 몸에 조금씩 보이지 않는 데미지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가 이제
시간적인 축적이 되면 여러 가지 세포에 문제가 되게 되고 나아가서 장기에 손상을 일으켜서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은 되게 간을 거쳐서 해독 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다양한 음식들이 들어오고 또 그런 음식들과 함께 들어오는 다양한 우리 중금속도 그렇고 다양한 세균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우리 흡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호르몬이 쌓이게 되면 그것도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간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또 너무 많이 로딩이 걸리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프로세싱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뭔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간에 안 좋은 물질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적절하게 프로세싱이 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이나 나가야 되는데 안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게 되고 결국 세포 손상이라든지 DNA 손상, 결국 이런 것들이 암이라든지 만성 질환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생수화학 이물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다양한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호르몬들뿐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중금속이다 보니까 여러분 수은은 보시게 되면 환경적으로 뭐 중금속이 다 대부분 다 그렇지만 뺑글뺑글 돕니다. 우리가 먹는 여러분 등치가 큰 생선들 있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말감 치아도 그렇고 뒤에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생선의 예를 들면 특히 등치가 큰 생선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이제 포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게 축적 빈도, 축적의 양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최상의 포식자이다 보니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양의 축적된 어떤 수은을 섭취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먹은 것이 나가서 또 이제 자연에서 뺑글뺑글 돌게 돼 순환을 하는 거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수은은 또 아이들한테 갈 수도 있고요. 태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의 농도가 높을수록 마비 증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걸음을 잘 못 걷거나 말을 잘 못하시거나 청력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이 우리 몸에 있으면 안 좋다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중금속은 우리가 들어와도 잘 프로세싱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죠. 자, 이게 복잡한 과정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비소가 들어와도 다양한 우리 인체 내의 효소 작용을 거쳐서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장기, 뭐 뇌도 그렇고요, 신장도 그렇고요, 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지방 뭐 이런데 축적을 시켜서 혈액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합니다.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데미지가 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중금속이 들어와, 수온이 들어와도 비소가 들어와도 우리가 다양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혈액으로 안 나오도록. 자, 카드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간세포가 여기 있고, 여기 콩팥세포인데요. 이렇게 카드뮴 우리가 노출이 돼도, 우리 몸은 정말 열심히 그 카드뮴이 해악을 주지 않도록 간세포라든지 콩팥세포에 이렇게 축적을 해놓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다양한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축적되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이 찌는 것처럼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뭔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보시면 납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도 우리의 적혈구, 피를 만드는 그런 세포인데요. 이제 이 혈색소를 운반시키는 적혈구인데 납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피를 만드는 세포의 대사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빈혈이 생기는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리를 양이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생리도 안 하고 출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혈이 생긴다 이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그 기준을 한번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비만 클리닉 하다 보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수은 농도가 어느 정도 될까를 절단적으로 봤는데 대개 남자들은 3점대 후반이었고 여성들은 3대 중반 정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 선 미만이 이제 정상적인 수은 농도를 가진 한국 사람들이고 그 위쪽은 비정상적인 수은 농도를 가진 한국 사람들인데 정상보다 비정상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모르고 사셨던 거예요. 예, 피를 뽑아서 우리가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은 수치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올까?
예를 들면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콩이 있죠. 땅콩에 우리가 굉장히 유기농으로 재배한 땅콩은 그럴 일이 없을 확률이 많지만 그 토양에는 다양한 미네랄들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가꾸게 되는데 그 토양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재배를 하고 농사를 짓는 그런 수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재배된 다양한 농산물에 예를 들어 중금속이 묻거나 다양한 제초제가 뿌려지거나 살충제가 들어가게 되면 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들이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소화기관에서 정말 열심히 소화를 시켜서 그렇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그때 이런 중금속들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콩을 먹었는데 수은이라든지 다른 중금속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그림들이 뭔가 하면 다양한 중금속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알러지 반응, 즉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러지 피부 가려움증이나 다른 뭐 장 증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증상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알러지 증상이 생기거나 가렵거나 또 뭔가 이상한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뭔가 장에서 알러지 리액션이 생겼거나 뭔가 중금속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런 것들의 로딩이 증가됐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금속 우리 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가 되냐? 보시면 우리 몸 필요한 효소 기능을 억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분자들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중금속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비타민, 들을 많이 소비시켜 버려요. 얘네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마셨다. 그래서 많이 드셔가지고 그 다음날 힘든 과정이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알코올의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수가 있지만 알코올을 우리가 간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타민 미네랄들의 어떤 소비가 극도로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타민 미네랄들은 우리가 그 다음날 에너지를 내는데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너무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쉬고 링겔 맞고 뭐 항산화제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속풀이 해장국 먹고 하면 거기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과 아미노산이 들어오면서 해독작용이 좋아지게 되고 몸이 거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안 좋게 된다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들의 소비가 극단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거나 해독작용이 잘 안 되게 되는 이러한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목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납은 어디에 많을까요? 보시게 되면 스테인드 글라스, 그다음에 뭐 와인잔, 그다음에 주얼리, 그다음에 여성분 들고 다니는 백도 있고 립스틱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정수되지 않은 물이라든지 블라인드, 그다음에 황사 이런 데서 납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부지불식간에 중금속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소화에서 만약에 납에 노출했을 때 빈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통이라든지 청력 저하라든지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돼 있고 아시는 것처럼 자, 베토벤도 굉장히 납 중독에 심했다라고 알고 있었죠. 그다음에 현대인들한테 그럼 납은 어떻게 문제가 될까? 대개 보면 납의 어떤 농도가 우리가 높아질수록 혈압이 잘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성들한테도 납이 꾸준하게 축적이 되게 되면 혈압을 유발하게 된다고 돼 있고 여성들에서도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는 이러한 작용을 보였다라고 돼 있고 또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중풍의 어떤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심장병이 왜 생기나 이런 기전은 최근 한 20년 정도부터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혈압이나 심장병이 왜 생기는지 잘 몰랐거든요. 특별하게 이 중금속이 위해를 어떻게 미치는지 몰랐는데 하나의 단적인 예로 이렇게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에서는 일산화진소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혈관을 넓히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혈관을 내피세포의 작용을 떨어뜨리게 되니까 NO라는 이 물질들이 안 나오니까 혈관을 넓히고 혈관 건강을 유지시키는 물질들이 안 나오게 되니까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관이 확장되지 않고 수축하게 되니까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과 동시에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원인이 바로 이런 일산화진소를 만드는 작용을 중금속이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산화질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산화질소는 우리 평생에 나오게 돼서 이렇게 혈관에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이 나의 노화를 거치게 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30대가 이후로 계속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혈압의 발생률과 함께 양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떨어지고 혈압은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역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학교를 갔을 때 이 침으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어느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몸의 어떤 농도가 일산화지수의 반응 어떤 양을 조금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제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우리 스승님과 했던 저는 되게 낮고 우리 스승님은 되게 좋았죠. 카드미움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공업적인 것도 있지만 이 먹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낙지나 주꾸미나 문어 등의 먹물에도 많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음식은 드시되 먹물 이런 것들은 좀 안 드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다음에 살충제 이런 뭐 여러분들 살충제를 할 아니시겠지만 이런 것들에서 올 수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 비료 뿌릴 때 있죠. 이런 데 많이 돼 있다고 돼 있고 정수기물 안 드시는 분들한테 우리나라는 이제 정수 시설이 워낙 시설이 좋아서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후진국들은 비소가 많이 노출이 된 그 물을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요. 그다음에 아까 베토벤에 이어 나폴레옹은 비소 중독 이런 것으로 좀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비소를 많이 든 물을 드시게 되면 당뇨가 잘 생긴다는 이런 생태학적인 보고가 있었고요. 자, 네 번째 굉장히 많은 것들 수은입니다, 여러분. 수은은 되게 이제 화산 주변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플라스틱 만들고 불꽃놀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의약품 보존제라든지 살충제, 그다음 실험실에 쓰는 물질들, 그다음 치과용 아말감 우리가 그 땜질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은니라든지 금리 이렇게 그 부분은 그건데 이제 딱 접촉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치과용 아말감 쓰신 어떤 치아가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수온에 노출된 확률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광등, 수온, 온도계, 형광등 배터리 이런 것도 많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은의 치과 아말감은 무기수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선에서 먹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생선에서 먹는 것은 유기수은입니다. 그래서 큰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특히 참치라든지 이게 진짜 큰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유기수은을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 몸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일체화가 되는 것이 바로 유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아말감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생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수은은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금속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신장이라든지 뭐 뇌라든지 간이라든지 다양한 지방 세포들 이쪽으로 굉장히 우리가 혈액으로 많이 떠돌지 않도록 이렇게 감금을 시켜버리는데 만약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그걸 넘어서게 되게 되면 혈중 레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혈중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치과용 아말감이죠. 그죠? 이렇게 예전에는 뭐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많이 없는지 모르지만 치과용 아말감이 예전에는 수은이 50% 정도 했다고 돼 있어서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저작을 한다거나 침에서 묻어서 우리 수화관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도 치과 의사들은 그 공업용으로 시술을 한다든지 시트를 쓰는 간호사들은 계속 호흡을 하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재미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은을 먹는다 하더라도 혈중 레벨이 이르게 되면 폐연은 2,500배, 그다음에 적혈분이 220배, 그다음에 뇌는 50배 정도 있는 거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피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빨리 다른 조직으로 축적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피 안에도 높게 돼 있다. 이거는 아마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피 있는 수치 정상인데 다른 우리가 이런 뇌를 뭐 조직검사 할 수 없으니까 되게 모발 검사를 하거든요. 모발 검사에서 높다 그러면 과거에 많이 축적돼 있었다라고 는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피 안에서 높다는 것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발생기 산소라든지 발생기 질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몸에 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황산화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중화시키는 기능이 항산화 기능인데,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적절한 항산화 기능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보시게 되면, 다양한 만성 질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수은 중독은 증상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검진에 이상은 없고 내가 전혀 그런 거 없는데도 뭐 다른 필요한 힘든 증상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주치의랑 상의해서 뭐 모발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한번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쉽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은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심장을 두껍게 하는 심장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되는 심장병이 있으면 주무시다가 급사의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장병도 이런 심장의 특징이 심장 통증도 있지만 숨이 차근하는 이런 증상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혈압도 없고 천식도 없는데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초음파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수은 중독도 혈압을 일으키는 원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요것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수은과 혈압에 대한 데이터를 돌려서 봤더니 우리 아주대병원 데이터인데요. 보면 남자들에서 이런 그 수은이 높은 사람들이 혈압이 높더라라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수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은이 높게 되면 우리가 중금속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산화 질소들이 많이 다운되고 일산화 질소가 만들어지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저하해서 혈압을 일으키는 혈압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검사범은 뭐 간단합니다. 모발에 이렇게 여러분들 검진하시게 되면 모발 검사 할 겁니까? 라고 체크하게 되면 한 돈 10만 원 정도 요즘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그 정도 하게 되고요. 혈액 수치는 몇만 원 정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혈액은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카드뮴에서 알 수 있고요. 비소는 소변을 받아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우리가 킬레이션 시켜서 하는 게 방법 최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봐서 지금도 노출되고 있는지 또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혈액이나 소변이나 모발을 이용하시면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이라든지 수은은 남자들 우리나라 남성들에 높았고 여성들은 카드뮴이 좀 높았다. 전체적으로 높진 않지만 이거는 국민의 전체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높진 않지만 특정한 직업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또는 공장에서 재래를 하거나 또는 뭐 아말감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큰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 환자 케이스고요. 보시면 9점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데 되게 3점대 남성이면 3점대 후반, 여성이면 3점대 중반 정도가 우리나라 평균 수치인데 9점이면 되게 높았죠. 그죠? 그래서 점점점 올라갔었는데 이분도 치료하고 나서 되게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료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발 검사에서 수온이 많이 높으신 분이 있는데 주사 치료를 해서 낮춰드린 이러한 그 기억도 있고요. 당뇨 환자들한테 또 뭐 수온이 높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봤더니 당뇨 환자가 제가 되게 많은데요. 보면 수온 농도가 혈중 레벨에서 조금 높은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뒤져봤더니, 제가 논문 쓴 건데요. 그래서, 이게 수온이 높은 분들이 어떤 혈당 조절하는 이런 기전이 좀 약하구나라고 제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또 술을 안 드시는데 간수치가 높은 분, 특히 감마지티가 높은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술을 하시는 분들이 감마지티가 높게 되는데 억울하다. 나는 술도 안 먹는데 간수치 높다.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게 많은데 가끔 이런 분들에서 간수치가 높아지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제가 돌려봤는데 여성분한테 수온이 술 안 드셔도 올라가고 남성분한테 카드미 올라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술 안 드셔도 감마지티라든지 올라간 이유가 남성에서는 이 데이터는 카드뮴이 올라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여성분한테는 수온이 높으신 분들한테서 약주를 안 하셔도 감마지티라는 간수치가 올라가더라라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중금속이 들어오고 다른 뭐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 몸으로. 근데 이것들이 잘 해독이 돼서 날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다양한 약을 드시거나 또는 다양한 병이 있거나 또는 우리 몸의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해독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프로세싱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원인 물질 중 하나가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잘 해독이 돼서 나가면 좋은데 잘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많이 축적돼야 되는데
축적되고 우리 몸 피 안에는 없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노출된다 그러면 피 수치에도 높고 그다음에 뭐 조직 속에도 높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의 항상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 만성질환, 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문제가 없는데 혈압이 높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이 생기다 이러면 꼭 한번 챙겨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료법은 뭐 피하게 되겠죠. 그냥 치아가 있으면 뽑고, 그다음에 덩치가 큰 생선 좀 줄이고, 그쵸? 그다음에 농약을 할 때도 좀 보호장구를 잘 쓰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그런 분들은 가끔 오셔가지고 혈중 레벨을 체크하게 되면 뭐 우리가 이런 중금속의 위해에 대해서 좀 멀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사우나도 좋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간내 배출을 돕는 보조제가 대표적인 우루사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 건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면서 다시 나가버려야 되는데 이 중금속이 나가다가 장에서 다시 재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장내에 세균이 많은 분들은 다시 우리 몸은 재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뭐 설사를 많이 하거나 뭐 방귀가 찼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장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분들은 장 건강을 좀 다시 회복시키는 후에 다시 치료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너무 높은 분들이 수치가 높은 분들은 주사제가 병원에 가면 또 있으니까 제가 많이 치료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한 2주 전에 눈이 많이 폭설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많이 그 다음날 차를 두고 2시간 반을 걸어갔는데요. 버스 정류소에서 제가 출근하는 이런 길로 걸어갔으면 1시간 반 만에 가는 길을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화서역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수원역으로 가게 되면 뭐 찾아가겠지라고. 이, 이 걸어오는 이 길이 되게 좁은 길로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오솔길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30cm 이상으로 그냥 빠지는 길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새벽 6시 20분에 나왔는데 7시부터 아마 걸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근데 다행히 그 오솔길에 이렇게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따온 거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만약 발자국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빠지면서 걸어갔겠죠. 그죠? 굉장히 오래 힘들었을 겁니다. 운동화 신고 가서 발도 다 젖고 했을 텐데 다행히 누군가 이렇게 밟고 가는 발자국이 있어서 제가 다행히 어, 어, 그 발자국만 이렇게 딛고 가서 뭐 좀 많이 오래 걸렸지만 병원에 출근을 잘했던 기억이 2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발자국을 만들고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험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서른교회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늘 은혜가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